네, 2020년 신년 기획 첫 번째 주제로 오늘은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청년이란 누굴까요?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아침 뉴스룸에선 청년 기자가 만난 청년 100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침 뉴스룸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우리가 정말 집중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청년 100명을 만나서 취재한 언론사 기자 2명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서혜미 기자 그리고 김혜은 기자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기획을 함께한 분이 대부분 20대 청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보아하니 두 분도 20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둘 다 20대 맞고요. 예. 저희가 총 4명이서 기획 취재를 했는데 네. 이 4명 중에 3명이 20대였고 예. 1명만 30살이었습니다. 30살도 뭐 만으로 치면 20대잖아요. 네. 다 20대 기자들로 꾸려진 거군요. 근데 청년 기자가 100명의 청년을 만난 셈이잖아요.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냥 청년이 누구일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해 8월 말부터 일부 대학가에서 이제 대학 입시 비리 관련 촛불 집회가 막 열렸잖아요. 예. 그때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다루면서 모든 청년이 뭐 분노를 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거를 보고 저희가 그러면은 청년이 대체 누구일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분노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네. 또 너무 언론에서 서울 중심의 상위권 대학생들에게만 마이크를 준 게 아닐까, 그들의 목소리만 담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책 중에 세계가 만약 100명이라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예.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이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기획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지성비가 넘치시.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기획을 기획하시면 사실은 2019년 하반기가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이번 기획에 총 6주 동안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시작은 이제 10월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아이템 어떻게 잡을지, 컨셉은 어떻게 할지 정하고, 이제 열흘 동안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네. 논문 보면서 이제 작성을 하고, 또 사회학과 교수님들한테 다 전화 드려서 예. 저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조언도 구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름 동안 이제 전국 각지로 4명이 흩어져서 네. 이제 취재를 하고 다녔는데요. 이제 예. 4명이니까 둘둘씩 나눠가지고 예. 2명은 충청이랑 호남 지역, 그리고 2명은 예. 경상도랑 예. 이제 강원도. 제주는 이런- 누가 갔으면 제주. 제주는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전화로 하셨습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예, 이제 여권상. 네, 예. 여권상 안 예. 돼가지고 예. 이제 항공권도 있고 해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면허가 없어가지고 또 이제 렌터카를 못 모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예. 제주도는 예. 그냥 안 호남으로. 되겠다. 네. 예. 범호남. 호남 제주로 알겠습니다. 치죠. 예. 이 서울 중심의 상위권 대학만의 청년이 아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년이라는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게 맞아. 참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0명을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이 표본이 참 중요했을 텐데. 일단 먼저 남녀 모두 각각 50명씩 나눴고요. 남녀. 예. 그리고 저희가 청년으로 잡은 범위는 만 19살에서 23살까지로 정했습니다. 거의 23세. 네네, 예. 어떤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예. 만 15세에서 이제 39살까지 폭넓게 잡기도 하는데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만 19살에서 23살까지가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의 나이대가 많고 네. 그리고 기존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후반의 취준생들 위주로만 이제 인터뷰를 해왔기 때문에 네. 20대 초반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잡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사회가 어떨지를 좀 집중해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표본을 정할 때 사실 과잉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는 게 참 문제일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나이는 참 좁게 잡았지만 좀 관광 렌즈로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 목표가 뭐 지역이나 학력, 학벌, 뭐 성비 이런 편중에서 좀 벗어나 보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100명을 실제 인구 통계 비율대로 보는 게 좀 중요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참고한 자료가 인구주택 총조사,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학교 졸업자 통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통계 등을 종합해서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을 세 부류로 나눠봤는데요. 네. 대학 진학자가 있었고, 그리고 취업자가 있었고, 그리고 둘 다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는 또 지역별, 학교 유형별로 나눠서 봤는데요. 네. 이게 좀 많이 복잡한데 예, 가령 괜찮습니다. 충청권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4년제 국공립대학생이 4명, 그리고 4년제 사립대생이 8명. 사립대학 국공립으로 나눴군요. 네, 예. 전문대생은 4명 예. 이렇게 나오는데 네. 학력별, 지역별, 학교 유형별로 이렇게 100명을 아. 세분화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4년제 대학생이 16명, 100명 예.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역 4년제 국립대생이 10명, 지역 4년제 사립대생이 29명이고 전문대생이 28명,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청년이 17명인데 예. 이제 재밌었던 거는 보통 언론에서 스카이대 학생들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많이 실잖아요. 하죠. 예. 그런데 그 스카이대 학생이 이 통계로 봤을 때 단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었고 네. 네, 실제로는 2명이 안 되는데 이게 반올림 하다 보니까 1점 몇 명인가요? 1.4명. 아니 사람이 어떻게 2명이 안 됩니까? 한 명이면 한 명이고 2명이면 2명이지. 그러니까 이게 비율대로 뭐 비율대로 퍼센트로 하다 보니까 하니까. 예. 1.6%, 뭐 7% 이 정도였던 것 퍼센트로.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말 치밀하게 이런 구성을 하신 건 알겠는데 저희도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섭외거든요. 이거 인원 100명 꾸리는데 보통 일 만만치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않으셨을 것 조건에 맞는 사람도 어떻게 다 꾸리셨습니까? 정말 막막했던 기억이 예. 나는데요. 주로 이제 주된 취재 방법은 읍소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예. 친구 동생 어. 그리고 친구 동생의 친구 네. 그리고 후배의 후배를 소개받았고요. 예. 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외했던 학생한테 오랜만에 5년 만에 이제 잘 지내니 예. 하는 인사를 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수도권을 벗어나서 취재할 때는 각 지역 대학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네. 교수 연구실로 전화를 해서 제발 학생 한 명만 소개해달라고 읍소를 했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번 전화를 걸면 한 번은 취재원이 구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그 취재원을 만나게 되면 예. 혹시 주변에 친구 한 명만 소개해 줄 꼬리 수 꼬리 없느냐. 물고. 예. 네, 그렇게 이제 애걸복걸 매달리면서 취재원을 구해 나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사실 지난해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또 공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청년들이 공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셨잖아요. 네. 직접 만나봤을 때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떻게 대답하던가요? 공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게 작년에 이제 언론에서 조국 사태 관련해서 이제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청년들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가 불공정하다고 네.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100명 중 79명이 불공정하다라고 예. 말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불공정하니까 이제 화도 날 거라고 저희가 예. 생각을 해서 네. 당연히요. 예. 이제 불공정도 물어보고 분노했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네. 분노했다는 응답자는 4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10명 가운데 8명은 그게 불공정하다고 느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만 분노했다, 화가 난다. 왜 그럴까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흥미로운 대목인데 예, 재밌네요. 네. 예.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분노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문대생 28명 중에 11명,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졸업자가 17명인데 예. 그 중에 3명만이 분노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응답에서 분노했다는 수가 적은 건데요. 예. 학력이 낮을수록 오히려 분노한 비율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이제 강원도 출신의 20대 한 여학생은 예. 처음부터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기회였기 때문에 분노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고 예. 말하기도 했고요. 예. 또 다른 여학생은 이제 분노를 넘어서 해탈한 수준이다. 해탈을 네, 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기억이 이게 있습니다. 참 듣고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게 청년들이 아이고 뭐 내일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이런 일을 실제로 겪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요즘 그 청년들이 느끼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럼?
저희가 만난 사람 중에 예. 이제 인생에서 이제 성공해야 된다고 많이들 말을 하잖아요. 예. 네. 배우기도 하고. 예.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이다라고 예. 말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100명 100명 중에요? 중에요? 네.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어른들이 얼마나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예. 정말 그렇습니까? 네, 성공보다는 예. 이제 많은 청년들이 건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이요? 예. 네, 건강해야지 이제 저희가 이유도 물어봤는데 이제 건강해야 예. 자기가 원하는 바도 이룰 수 있고 예. 이제 꿈도 꿀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청년 세대다 보니까 예. 그분들이 그렇게 답한 이유가 저희는 되게 납득이 갔거든요. 공감도 예. 가고. 예. 근데 이들의 답변에 논란은 이제 기성세대나 예. 이제 사회 반응이 오히려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패기 넘치게 행동하고 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고정관념 예. 이런 거를 또 고정관념. 보여주는 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도 했고요. 예. 건강하고 어느 정도 네. 이제 안정적인 환경이 뒷받침돼야지 성취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단 이제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다른 세대에 물어봐도 비슷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20대들이 건강. 그러면 건강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뭔가요? 경제적 안정인데요.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예. 네,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돼야지 예. 뭔가를 편하게 원하는 일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어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삶에서 건강이랑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패에 대한 공포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요. 저희 집 식탁에서 들어요. 몸이 아, 건강해야 그렇습니까? 되고 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안정돼야 되고 이게 사실은 20대들은 저희가 20대 때만 해도 건강보다는 뭐 이게 좀 성공, 그렇죠. 이게 뭐 실패하더라도 한번 대박 뭐 도전해 이런 본다 거 도전 것들. 이런 거 예. 생각했었는데 지금 어른들이 만약에 이 대답을 본다면 요즘 20대들 너무 좀 보수적인 거 아니야? 뭐 애어른 같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예.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 도전을 하려면 어떤 이제 기본적인 게 다 갖춰져야지 뭔가를 해내고 그런가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 답변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아, 했습니다. 이제 뭐 M4 세대라 그래가지고 네. 모든 걸 다 포기한 예. 세대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100명의 청년에게 미래의 자신의 삶이 더 개선될 여지가 있냐,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69명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와 언론이 청년들을 불행한 현실에 희망을 잃은 청년 이런 이미지를 너무 부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도 좀 알아볼까요? 일자리 문제가 사실 가장 민감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보면은 주로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대기업에 가고 싶다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상외로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네. 이제 다들 대기업 가고 싶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저희가 생각한 대로 대답을 한 집단은 네.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생들 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 그러면 외 지역은 어땠나요? 서울 외 지역 사립대생 29명 중 9명이 중소기업에 가고 싶다 그랬고 네. 단 2명만이 대기업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전문대생들은 28명을 만났는데요. 네. 그중에 11명이 중소기업에 가고 싶다 그랬고 네. 대기업은 딱 2명이 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네. 이유도 물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남 지역에 2년제 대학을 다니는 한 남학생은 이제 중소기업에 가면은 회계, 총무 이런 거 경계 없이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예.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중소기업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우리가 언론에서 너무 서울 중심의 이 보도를 하지 않았나 취업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남녀 50대 50으로 만나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출산과 결혼 이 부분도 조금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여성의 경우 45명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남녀는 평등하지 않다고 답을 했고요. 45%. 네, 그래서 불평등을 체감하는 정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또 여성 50명 중에 20명은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오, 예.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여성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남성 응답자,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는 여성은 50명 중에 29명이었고 예. 또 남성 응답자 50명 중에 이제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12명, 예.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16명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아이를 낳겠다는 여성이 40%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만난 한 22살 여성의 예. 경우에는 한국에선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여자만 노예 생활을 아이고. 한다는 부담을 했고 예. 또 이제 다른 동갑내기 여성도 엄마에겐 미안하지만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다. 에이, 아빠들도 힘들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이걸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육아휴직이나 뭔가 예. 제도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서 그런 부분을 되풀이하지 않고 싶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 몇 가지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좀 짚어볼까요? 네.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한국 사회에 여러 문제에 책임이 있는 세대라고 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가장 책임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냐라고 물었을 때 50대라고 답한 사람이 31명, 예. 그리고 21명이 60대를 꼽았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인 것 같냐, 네. 50대, 60대가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가진 기득권을 공고히 하면서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동이나 발언을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상당하군요. 예. 네. 그리고 경제 성장기에 호황을 누렸으면서 예. 청년들에게 열정과 노력을 강요한다는 답변도 있었고 예. 또한 국립대생 같은 경우엔 민주화 운동이 위대한 일인 건 알겠는데 예. 그런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20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면서 이제 86세대에 대한 어떤 네. 불만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조금 이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5, 60대를 포괄적으로 보기보다 우리 사회의 386 세대를 좀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청년들이 바라보는 386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586, 686 됐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준비할 당시에 이제 정치 기사에서 386 세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네. 당시에 이제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도 내가 386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386 세대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100명 중 64명이 386 세대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답한 21명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언급하면서 호황을 독점했던 50대라는 포괄적인 범위의 세대라고 이제 지목을 하고 이들이 이제 불황을 버티는 20대를 타이르는데 굉장히 어떤 분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386 세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결과를 통해서 현재 주류 언론 담론이 제기하는 어떤 그런 데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청년들이 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정책 제안에 나선 청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청년 참여 플랫폼 정책 추진단의 활동 보고회 현장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7월 출범시킨 청년 참여 플랫폼은 청년들이 직접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같이 소통하고 정부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만들고 싶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보고회엔 삶의 다양한 영역에 변화를 꿈꾸는 청년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많이 내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목소리에 경청하는 주체들이 있었는가? 작년 하반기 동안 고심했던 정책을 팀별로 제안하고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정책 살롱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청년들이 누구보다 자기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고 있고 또 문제점이나 불편함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바라는 사회는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 건강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아파도 괜찮은 사회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는 것. 둘,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상병 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급병가 의무화, 성평등교육기관의 설립 등 다양한 정책, 문화혁신 아이디어가 쏟아졌는데요.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는데 저희 팀원들과 같이 만든 이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청년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그리고 정말 현실에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또 제안해 주셨는데요. 매번 선거철이 다가오면 청년을 신경 써야 된다. 청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사자인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그 제도나 정책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입법 과정이나 함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들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청년들이 살면서 사실 조금 활동을 하게 되면 듣는 말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전문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번에 정책 살롱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이야기할 장이 없었던 거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에 조금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장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수혜자로 머물거나 수동적으로 그리고 정치라는 영역 안에서 조금 밖에 있는 느낌인데 이런 활동을 함으로 있어서 저희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바라볼 때 그 시각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들을 조금 걷어내시고 그런 목소리들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청년까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들 취재하면서 느낀 부분들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 문제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문제를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꿀 수 있는 꿈의 크기가 달랐는데 예. 이건 해당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와 인프라와 직결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사는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청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역 불균형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혜영 기자님. 저는 취재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요. 이들을 생물학적인 나이대로 묶으려면 묶을 수 있지만 어떠한 단일 집단으로 묶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의 세계가 매우 좁다는 것도 느꼈는데요. 저희가 이제 4명이서 기획 취재를 했는데 이 4명 중에 3명이 서울 출생이고 그리고 4명 다 이제 서울 4년제에서 예, 좀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 있겠네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섭외를 할 때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한 청년들을 이제 섭외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편협한 세계에 갇혀서 예. 있었는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선소에서 일하던 분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동료가 사망하는 경우도 봤다고 이런 얘기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예, 네, 앞으로 좀 폭넓은 시각을 또 가져주시면 좋은 언론인도 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침 뉴스룸 오늘 첫 번째 신년 기획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100명의 청년 만난 청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